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5번째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면 의심해 보셨나요? 저는 43살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48살의 신사적이고 성공한 사업가.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그는 겉보기엔 완벽했어요. 단 하나. 그가 이웃남이라는 것만 빼고요. 하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이 나이에 만난 인연인데 과거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 11개월 차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 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제게 커피를 타다 주고 기념일은 절대 잊지 않았으며 제 작은 바람도 귀담아 들어줬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한 장의 문서. 전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처들이었죠. 이혼 경력 4회?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분명 한 번 이혼했다고 했는데 4번이라니? 아니야, 뭔가 착오일 거야.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김소혜 결혼 2015년, 이혼 2016년. 두 번째 아내 박지영 결혼 2017년, 이혼 2018년. 세 번째 아내 최민지 결혼 2019년, 이혼 2020년. 네 번째 아내 강수진 결혼 2021년, 이혼 2022년. 그리고 저는 2023년에 결혼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모두 딱 1년 만에 이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전 그날부터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포털 사이트 검색. 김소희 실종. 입력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 1건. 2016년 7월 30대 여성 김모 씨 실종 신고. 현재까지 미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두 번째 이름. 박지영 실종. 검색 결과 1건. 2018년 9월 가정주부 박모 씨 흔적 없이 사라져. 경찰 수사 중. 세 번째, 네 번째. 전처 4명 모두 실종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남편은 제 이름으로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어놨더군요.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 여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둘게. 그때는 배려심 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지하실 정리 좀 하자. 평소 절대 지하실에 내려가지 말라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그날 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저는 몰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잠긴 문. 서랍을 뒤져 찾은 열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끽.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액자 4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처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김소혜, 박지영, 최민지, 강수진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그리고 각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소희 2015년 3월 14일에서 2016년 3월 14일. 영원한 나의 지영 2017년 5월 29일에서 2018년 5월 20일. 소중한 민지 2019년 7월 8일에서 2020년 7월 8일. 내 마지막 수진 2021년 9월 15일에서 2022년 9월 15일. 종료일이 모두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 2주 후라는 걸. 액자 옆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노트 한 권. 표지에 적힌 글씨. 완벽한 사랑의 기록.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2015년 3월 14일 소희와 결혼. 그녀는 완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변하기 시작했다. 잔소리가 늘고 나를 의심했다. 완벽한 사랑은 1년까지다.
그래서 결정했다. 그녀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다음 페이지. 2016년 3월 14일 우리 결혼기념일. 소희를 지하실로 데려왔다. 그녀는 끝까지 아름다웠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나와 함께. 손이 떨려서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음 내용은 더 끔찍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지하실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 X표시. 그들이 쉬는 곳. 저는 그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멘트 벽.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쪽 모서리가 살짝 다른 색이었어요. 최근에 다시 칠한 흔적.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여보, 나 왔어.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빨리 노트를 금고에 넣고 액자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불을 끄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하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뛰어나왔죠. 아, 여보. 언제 왔어? 숨을 헐떡이는 저를 보며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운동했어? 응. 요가하다가.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에 신고. 증거가 없었어요. 도망? 남편은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 저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뭐 할까?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쎄, 특별한 거 하고 싶은데. 지하실 정리는 어때? 전에 말한 거.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여보. 2주. 제게 남은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몰래 준비했어요. 첫째, 증거 수집. 지하실 노트를 휴대폰으로 촬영. 전처들의 실종 기록 캡처. 남편의 일정표 복사. 둘째, 탈출 계획. 비상 현금 준비. 친구 집 연락처 확보. 은밀한 녹음기 구매. 셋째, 결정적 증거. 전 건축 설계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지하실 벽 투시할 수 있는 장비 빌려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급해. 드디어 결혼기념일 전날. 남편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여보, 내일 우리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그럴 거야. 하지만 나한테도.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지하실에서 특별한 거 보여줄게. 뭔데? 비밀이야. 깜짝 선물. 선물. 제게도 선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마지막 확인을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친구에게 빌린 벽 투시 장비. 떨리는 손으로 벽에 갖다 댔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 속에 사람 형체 내구가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이게 무리. 더 끔찍한 건 벽 옆에 준비된 시멘트와 도구들. 그리고 새 공간. 5번째를 위한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우리 특별한 날이잖아. 남편이 밝게 웃으며 깨웠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여보.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남편은 제 의미를 몰랐죠. 점심 식사 후 남편이 말했어요. 자, 이제 지하실 가볼까? 응, 가자.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친구에게 실시간 공유 시작. 지하실에 도착하자. 남편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여보, 여기 앉아. 준비된 의자. 왜? 선물 주려고. 남편이 뒤로 가서 뭔가를 꺼냈어요. 밧줄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알고 있었지? 뭘? 지하실에 내려온 거. 다 알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입력 기록이 남더라고. 노트 위치도 미묘하게 달랐어. 그리고 수면제 탄 것도.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1년까지야. 그 후엔 모든 게 변해. 잔소리, 의심, 간섭. 난 그게 싫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영원히 간직하는 거야. 미쳤어. 당신 완전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여기, 내 곁에서 영원히. 남편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다. 손들어. 지하실 문이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알고 보니 제가 친구에게 보낸 실시간 영상. 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제 휴대폰 녹음으로 남편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난 그들을 사랑했어.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야.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하실 벽에서 전처 4명의 유해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결혼기념일 당일 지하실에서 살해되었고 남편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벽 속에 안매장했던 거예요. 남편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노트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6번째, 7번째. 완벽한 컬렉션을 위해 이 괴물은 계속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보험금도 물론 완전 범죄를 위한 계획이었죠. 재판에서 남편은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감정 결과 망상성 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불인정, 계획적 범행, 판결, 피고인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남편은 법정에서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 난 그들과 영원히 함께니까. 마지막까지 미쳐 있었습니다. 재판 후 전처들의 가족을 만났어요. 김소희 씨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딸의 유해라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박지영 씨 남동생, 누나가 결혼한다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그 괴물 때문에 주먹을 불끈 쥐었죠. 최민지 씨 아버지, 딸이 매일 전화했었어요. 아빠, 나 너무 행복해라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모두가 끔찍한 상실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추가 사실들. 남편의 첫 번째 아내는 사실 전처가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 여자친구. 그녀도 1년 만에 실종되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죠. 즉 확인된 것만 총 5명의 피해자. 그리고 남편의 집에서 발견된 명단에는 12명의 여성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들.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사건 이후 전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PTSD, 공황장애, 불면증,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여보, 영원히 함께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만 되면 지하실에 갇힌 꿈을 꿨습니다. 벽 속에서 들리는 소리. 살려줘. 살려줘. 전처들의 목소리였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을 막았죠.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자유롭다. 가끔 전처들의 가족들과 만나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죠. 우리 딸들이 당신 덕분에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기억합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무 완벽하게 보인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숨기는 사람,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 특정 장소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사람. 조심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면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의 부모님 집 지하에서도 두구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이미 20년 전 사망했는데 사인은 자살로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재조사 결과 남편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처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제 사건이 알려진 후 비슷한 제보가 쏟아졌어요. 우리 언니도 재혼 1년 만에 실종됐어요. 전 남편이 지하실을 절대 안 보여줬어요. 결혼 후 갑자기 보험을 들자고 했어요.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을 재조사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끔찍한 일, 전처들이 겪은 비극,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조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의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안전하세요. 아,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나오세요. 당신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112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